요새 이제 금리 많이 올라가고 계속 하니까 대출을 빨리 갚냐 마냐 라는 그런 질문들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. 근데 이 질문은 그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. 대출을 받아야 돼 말아야 돼, 이 질문이랑 되게 비슷한 것 같은데, 우선 자 1억을 대출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 당연히 소모서 지출을 하면 안 되겠죠. 받은 돈으로 어딘가 투자를 해서 더 많은 돈을 버는 구조가 당연할 거예요. 그러면 이걸로 해서 받은 돈으로 돈을 버는 그 수익률과 은행에서 나오는 그 이자율을 비교를 했을 때 당연히 높으면은 투자를 한다. 이게 이제 기본적인 팩트잖아요. 근데 문제가 뭐예요? 은행의 이자가 금리가 올라가니까 이게 이걸 초과하는 것 같으니까 이거를 갖다가 해야 돼 말아야 돼. 지금 이런 상황이잖아요. 이게 이렇게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으니까 난 이거를 하면 된다 안 된다? 안 된다라는 게 보통 일반적인 거죠. 근데 이거는 이미 명확히 답이 나와 있어요. 자, 왜냐? 이 이자가 얼마까지 올라가느냐도 중요하지만 이 이자를 갖다가 내가 어떻게 감당해내느냐, 이 싸움이 될 수도 있거든요. 자, 아마 이런 싸움이 될지도 모르겠어요. 1억 대출을 받아가지고서는 이자가 발생할 거예요. 근데 이 이자를 받은 금액이 3%라고 가정을 해볼게요. 그리고 나는 당연히 이 1억을 받아서 분명히 투자라는 걸 할 거예요. 근데 이 투자 수익률이 4%라고 가정을 해볼게요. 자, 4%다. 그럼 이 비율만 따지면 당연히 대출을 받는 게 맞겠죠. 왜? 여기서 벌어들이는 소득이 더 크니까. 그러면 이거 빼고 나도 1%에 내가 이득이 남는 거잖아요. 그럼 만약에 얘가 이렇게 올라간다. 그래서 얘가 4%가 된다. 그럼 투자를 해야 될까요? 말아야 될까요? 아마 여기서부터는 생각이 되게 많아지실 거예요. 아주 단순하게만 비교를 해본다면은 이 그림이 맞겠죠. 이 그림이 맞는데 부동산을 놓고 얘기하는 건 이런 관점만 바라보면 안 돼요. 여기서 말하는 이 수익률은 뭔가요? 소위 말하는 월세 수익률일 거예요. 근데 제가 재밌는 거 하나 알려드릴까요? 건물 수익률을 했을 때 가장 부유한 지역 강남 건물 수익률은 1에서 2%예요. 그러면은 이미 솔직히 이거 4% 지금 뭐 5%막 이렇게 보거든요. 안 맞잖아요. 그럼 투자하면 안 되겠네요. 근데 왜 부자들이 이렇게 낮은 수익률, 그리고 이거 하면은 솔직히 말하면 손해죠. 손해인데 왜 굳이 이 투자를 할까요? 손해가 안 나기 때문에 투자를 안 하겠죠. 여기서 이것만 바라보면은 손해를 할 수 있지만, 그리고 이걸 갖다 단기 1년 이내라고 하면은 손해가 될지도 모르겠어요. 여러분들이 조금만 조사를 해보시면 알겠지만은 이렇게 강남 건물이라든지, 강남 건물도 아니에요. 서울에 있는 건물들만 하면은 평균적으로 매년 10% 이상씩 가치가 올라갑니다. 가치가 10% 이상 올라간다 그러면 이 비율까지 합친다 그러면은 솔직히 이거는 손해라고 보기는 어렵겠죠. 이거는 뭐 비단 건물뿐만이 아니라 부동산 측면은 거의 다 비슷한 것 같아요. 내가 미래에 올라갈 예상 수익까지 어느 정도 산출을 해낼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게 단순히 몇 퍼센트 올라가는 거를 크게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, 그리고 이걸 갖다가 하면 되겠죠. 근데 다만 주의할 게 하나 있죠. 얘가 올라갈 때 월세를 받으면서 이자를 갖다가 상계 처리를 하겠죠. 그랬을 때 월세 받은 걸로 이자 내고도 플러스가 된다. 아니면 그냥 똑같아. 제로다, 제로. 이러면은 가져가는 게 맞아요. 이러면 유지할 필요가 있죠. 왜? 미래에 예상되는 수익 부분이 있으니까. 그런데 만약에 이게 마이너스다. 그럼 이걸 가져가야 될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 이 고민이 생기잖아요. 여기서 딱 제가 기준을 알려드릴게요. 두 가지로 나누시면 될 것 같아요. 생활에 급격한 영향을 준다, 안 준다. 만약에 이 이자 내고도 남는 이자를 내가 더 갚아야 되는 게 너무 크다. 그럼 이거 갖고 가면 안 돼요. 하지만 그렇게 크게 지장은 없다. 그러면 갖고 가야 돼요. 요거를 구조만 잘 짜가지고 내가 분석을 해도 올라간다는 측면에서 무서워할 필요는 없어요. 그리고 이거를 이렇게 이미 세팅을 해놓으신 분들이라면 제가 장담하는데 내가 말도 안 되게 제3, 제4금융권까지 해서 이자율이 10몇 프로 막 그렇지 않는다 그러면은 거의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어요. 하지만 당연히 모든 분들이 다 그렇지는 않기 때문에 만약 이런 분이라면 꼭 생각을 해보셔라.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내가 평범한 구조에 있다. 그러면 미래 예상 수익을 어느 정도만 산출을 하고 내가 버틸 수 있다. 그러면은 금리가 올라가는 거에서는 크게 두려워하진 않아도 돼요. 근데 이제 또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. 부모님 시절 때 금리가 막 10% 이상 됐었어요.
그러면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거에서 금리가 10% 이상 되면은 거의 다 내 생활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되게 힘든 거 아니에요?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항상 있더라고요. 항상. 맞아요. 금리가 10% 이상 되면 이건 버텨내기가 힘들어요. 근데 금리가 10% 이상이었던 시절이 언제였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게 되게 중요해요. 자료화면 한번 보여드릴게요. 자료화면 이렇게 보여드리면은 근 한 20년 동안, 거의 2000년도부터 시작해서 22년 동안 금리가 제일 높았던 기간도 거의 5% 안팎이었어요. 물론 여기에 내가 만약에 대출금리라든지 그러면 플러스 몇 퍼센트가 더 붙기는 하겠죠.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10% 이상 되면 분명히 손해는 됩니다. 그리고 그 기준이라는 건 있어요. 그리고 대략 5% 정도 선상에서 부동산의 투자의 그 비율을 따져야 되겠죠. 지금 현재 금리 상태에서 5%까지 올라가는 거는요, 한 번에 올릴 수도 없고요. 천천히 오르게 돼 있어요. 그리고 자, 이게 오른다고 하더라도 크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게 뭐냐면은 내가 만약에 월세를 받고 있다. 월세를 받고 있으면 결국엔 여기에 월세에 반영이 되게 돼요. 그래서 그 월세도 같이 올라가게 돼요. 그러면 그 얘기가 뭐냐? 건물을 투자한다고 했을 때 분명히 월세를 받을 거예요. 월세를 받으면 이 건물의 수익률은 월세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게 돼 있습니다. 그리고 이 수익률이 높아야 건물 가치가 유지가 돼요. 그러면 자, 내가 건물주라고 가정을 해볼게요. 그랬을 때 이 건물 가치를 떨어뜨리지 않고 싶겠죠. 그러려면 이 수익률을 올려야 되겠죠. 어쩔 수 없이 월세는 올라가게 돼 있어요. 그리고 이 대출 금리가 부동산에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죠. 진짜 물가라든지 뭐 경제 지표라든지 여러 가지에 영향을 미치게 돼서 모든 거는 다 같이 동반 상승하게 돼 있어요. 안타깝게도 물가가 떨어지지 않듯이 그 물가에 속해 있는 것들은 이 월세는 부동산의 가치도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. 올라가는 타임이 이게 딱 올랐으니까 이것도 같이 팍팍팍 올라가면 좋겠지만은 그렇게 한 번에 확 올라가지 않고 1년의 과정을 거쳐서 하겠죠. 근데 그럴 수밖에 없겠죠. 월세를 받는 것도 어떤 식으로 월세를 받나요? 내가 월세를 받고 1년 뒤나 2년 뒤 계약이 끝나고 나서 그 다음 월세를 받을 때 물가 상승분을 반영해서 올라가잖아요. 아니면 주변의 시세를 반영해서 올라가기도 하고. 그렇기 때문에 금리가 올랐다고 해서 무조건 내가 부동산 투자를 해 말어, 아니면은 대출이 두려워져 말어, 이거를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. 근데 왜 대출을 두려워하게 되느냐? 아마 거의 대출 두려워하는 분들은 부동산 투자 거의 안 해보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. 제가 한번 심리 한번 분석해 볼까요? 우리 부모님 때 있죠. 지금 나이가 50대, 60대, 70대이신 분들이 이 금리가 10% 이상이었던 시절 때 거의 다 경제활동을 하셨어요. 그때 어떤 생각이 들어요? 금리가 높으니까 대출을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. 왜? 대출 받았을 때 이 이자를 어떻게 감당을 해요? 이자 감당할 수 없단 말이에요. 하지만 바꿔서 은행에다 넣어놓기만 하면은 이자가 성나니까 1000만 원만 넣어놔도 100만 원씩 받는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어떤 얘기가 돼요? 야, 저축이 미덕이다. 무조건 저축해라.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. 그때는 그 말이 맞았죠. 근데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? 2000년부터 20년 동안 5%를 넘어간 적이 없다니까요. 그러면은 10% 시절로 돌아간다 그러면은 그분들의 부모님 세대의 말이 맞지만 지금은 이 시절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말이 맞지가 않아요. 그리고 그걸로 돌아갈 수도 없어요. 그걸로 돌아간다 그러면 경제 구조가 다 바뀌어야 돼요. 그리고 이미 초저금리 시대였다가 다시 지금 올라가고 있지만 이거는 계속 왔다 갔다 반복을 하게 됩니다. 그랬을 때 이거를 생각해서 이게 두려워서 이걸 안 한다? 할 게 아니라 지금 요 선상 내에서 내가 움직일 수 있는 포인트 내에서 내가 투자할 수 있는 금액,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가용 자금과 대출을 받아서 끌어들일 수 있는 금액을 합산해서 이 합을 해서 투자를 들어가고 거기에 나오는 수익률을 돌리는 게 중요한 거지, 이게 두려워서 전 안 할래요, 가만히 있을래요, 그거는 우리 부모님 때 이걸 받았던 분들의 영향으로 너 이거 하지 마, 저축은 미덕이야 라는 교육을 받고 자란 그런 마인드가 깔려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진짜 부탁드리는 거는 우선 그런 공포에서 좀 탈출을 하셨으면 좋겠고, 내가 돈을 빌리는 목적은 돈을 더 벌기 위함이지 돈을 까먹기 위함이 아닙니다. 이자가 나가는 거에 대해서 두려워하면 절대로 안 돼요. 큰 기업들, 회사들도요, 다 부채가 있고, 그 어디서 투자 유치 받는다고요? 다 돈을 빌립니다. 당연히 이자를 내죠. 하지만 이자를 내지만 어떻게 하나요?
회사는 이 금액, 빌린 금액과 본인들이 갖고 있는 금액 아니면 이 빌린 금액만으로 더 큰 사업을 유치해서 더 큰 돈을 벌어 나가는 구조로 계속 나간단 말이에요. 회사도 이렇게 하고요. 그럼 부자들을 볼게요. 부자들은 더 많은 대출을 끌어들이려고 그래요. 그리고 어떻게든 대출을 끌어들이고 당연히 대출을 끌어들일 때는 거기에 이자를 보고 그 이자를 내는 금액 대비 내가 버는 금액이 더 크기 때문에 이건 무조건 가져가는 거죠. 근데 이거를 단순히 아주 단기간으로만 생각해가지고 뭐 짧게 치고 빠지고 이러면은 당연히 안 되겠죠. 하지만 조금은 길게 1년, 2년, 3년 이렇게 길게 했을 때 이게 무조건 이득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길게 가져가는 겁니다. 정리를 해볼게요. 지금 처음 투자를 시작한다 하면은 내가 갖고 있는 자금이 많다 그러면 상관이 없겠지만 거의 다 부족할 거예요. 그리고 어느 정도 그리고 자금이 있다고 하더라도 부동산의 경제는 규모의 경제이기 때문에 당연히 크게 투자를 하면 크게 벌 수밖에 없어요. 그냥 예를 들어서 2억 투자하는 사람과 1억 투자하는 사람 비교를 해볼게요. 근데 똑같이 10%씩 올랐어요. 1억 투자하는 사람 얼마 벌죠? 1,000만 원 벌죠. 2억 투자하는 사람은 2,000만 원 벌죠. 그러니까 더 많은 돈을 넣어야 돼요. 넣고 내가 이자를 빼더라도 1,000만 원보다 더 많이 남으면 무조건 투자를 더 크게 하게 되는 거죠. 그러니까 대출이 두려워서 안 한다, 금리가 올라갈 것 같아서 안 한다라는 핑계를 댈 게 아니라 금리가 올라가도 내가 어느 정도 선상까지 이걸 플러스 마이너스 할 수 있겠다라는 수익률부터 먼저 계산을 좀 해보시고 그리고 투자를 하시는 거고요. 그리고 내가 이미 투자를 했다, 이미 대출을 받았다, 그러면 금리가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 그것만 두려운 게 아니라 미래 예상 수익률을 또 한번 따져보시고 내가 버틸 수 있는 이자 금리인가 아닌가를 잘 따져보세요. 무리한 거라면 저도 분명히 추천해드리지는 않습니다. 하지만 내가 분명히 버틸 수 있고 어느 정도 내가 나아갈 수 있는 분야이 있다.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최고치 금리 선상, 기준금리 선상에서 내가 할 수 있다.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대출을 두려워할 게 아니라 대출을 활용을 해가지고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잘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도 이 영상이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